안녕하십니까. 애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설비 보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설비 보전에서 설비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제품을 생산하는 라인,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장비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게 설비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보전은 뭐냐? 요 보자가 지킬 보자고 전자가 온전할 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비들을 온전하게 지킨다라는 게 뭐죠? 설비 보전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면 1번에 설비 보전 업무라고 해서 갈로 1번에 설비 보전의 개념이 나옵니다. 쭉 한번 읽어볼게요. 설비의 성능 유지 및 이용에 관한 활동으로 검사 제도를 확립하여 설비의 열화 현상을 조사하고 설비의 수리 부분을 예측하며 이에 필요한 자재와 인원을 확보하여 그 다음 줄 것입니다. 계획적인 보수를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획적으로 보수를 함으로써 설비를 오래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설비를 사용기간 동안 건강하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것들이 모두 설비 보전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밑에 보시면 갈로 2번에 생산 보전이라고 있는데 줄여서는 PM이고요. 요게 이제 영어로는 Productive Maintenance라고 해요. 그래서 Productive라는 게 생산의 의미를 가지고 Maintenance,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유지 뭐예요? 보존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면은 설비의 설계, 건설로부터 운전 및 보전에 이르기까지 설비의 일생을 통하여 설비 자체의 비용과 보전 등 운전과 유지에 드는 일체의 비용과 설비의 열화에 의한 손실과 학계를 최소화하여 여기까지 뭔 말인지 잘 몰라야 돼요. 그 다음 거 줄 거 주면 됩니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활동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비를 건강하게 오랫동안 보존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생산 보전이다라는 거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갈로 3번에 설비 보전 방식이라고 해서 크게 4가지가 나오는데, 자, 요거 정리를 좀 해보면 1번에 나오는 게 예방 보전이란 거고요. 그리고 이거 줄여서는 PM이라 쓰죠. PM. 쌤, 요거 PM 위에 나왔던 생산 보전하고 똑같은데요? 그쵸, 줄여서는 똑같은데 요게 의미는 좀 다릅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후 보전이 있고요. 사후 보전이 BM이죠. BM. 브레이크 다운이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계량 보전. 자, 요 계량 보전은 CM. 자, 그 다음 네 번째 나오는 게 보전 예방이네요. 보전 예방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MP라고 쓰는데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예방 보전이고요. 마지막에 보전 예방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글자만 이렇게 바꾼 거죠. 뒤집은 거야. 이것도 PM을 MP로 바꾼 건데 그 의미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좀 하셔야 되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방 보전이란 거예요. 예방 보전. 그냥 쉽게 말하면 고장 전에 예방하는 거를 예방 보전이라 하는데, 요거 이제 영어 의미부터 한번 보게 되면 PM이라 쓰는데 우리 생산 보전에서는 P가 프로덕티브였어요. 생산이라는 의미를 가졌죠. 근데 여기 나오는 예방 보전에서의 P라는 거는 프리벤티브라고 불러요. 그래서 프리벤티브라는 거는 예방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요 M이라는 거는 메인테넌스 똑같죠. 보전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예방하느냐? 쭉 줄을 꺼주세요. 쭉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설비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일정한 사용기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고장이 발생하여 야기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활동으로 예방 보전을 하는 쪽이 비용이 절감되는 설비에 적용하는 보전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비가 고장나기 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설비가 고장나지 않게끔 예방을 하는 보전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정기점검을 계속해서 해줘야 되겠죠. 그 내용이 두 번째 줄에 나오잖아요. 계획적으로 일정한 사용기간마다 실시를 한다. 뭐예요? 정기점검 한다라는 거지. 그렇게 정기점검을 함으로써 설비 자체가 고장나지 않게끔 최대한 예방을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해도 고장은 날 수 있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오랜 기간 건강하게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방보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고장나기 전에 예방하는 방법이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후보전, 이거는 쉽죠. 브레이크 다운 메인테넌스라고 하는데 브레이크 다운이라는 게 고장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소 잃고 외 한 칸 고치는 거죠. 그래서 고장 나면 이제 그때 가서 고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후 보전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고장 정지 또는 유해한 성능 저하를 초래한 뒤, 고장 후 뒤에 수리를 하는
보존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계량 보존이라고 해서 나와요. 그래서 계량 보존을 CM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여기서 C라는 게 corrective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corrective maintenance라고 해서 corrective라는 거는 무언가를 바로잡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고장이 발생했어. 또는 이제 설계에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바로잡아준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계량한다, 보완해서 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요. 쭉 한번 읽어보면 고장이 발생한 후 또는 설계 및 재료 변경 등으로 설비 자체의 품질을 개선, 줄 거죠. 품질을 개선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량이에요. 품질을 개선하여 수명을 연장시키거나 수리 검사가 용이하도록 하는 보존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언가에 계량하기 때문에 계량 보존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존 예방입니다. 그래서 MP라고 쓰죠. 자, 그래서 의미를 보게 되면은 Maintenance Productive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프리벤티브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앞서 배웠던 프로덕티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프로덕티브는 뭐였어요? 우리 생산 보존에서 생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MP라는 건 뭐냐면은 보존 예방인데 쌤 예방 보존은 그래 좋다. 고장 나기 전에 예방하는 걸 예방 보존이라 그래. 그럼 도대체 보존 예방은 뭐예요? 이거 그냥 글자만 바꾸면 뭐 글자 이 말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줄을 꺼주세요. 새로운 설비를 계획할 때 PM이 우리 앞에서 배웠던 생산 보존입니다. 생산 보존을 고려하여 요거 줄 거세요. 새로운 설비를 계획할 때 PM 생산 보존을 고려하여 자 여기까지 그리고 고장나지 않고 신뢰성이 좋은 보존하기 쉬운 보존성이 좋은 설비를 설계하거나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뭐냐 하면은 설비가 이미 있어요. 설비가 존재해. 설비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보존하는 방법이고요. 이 보존 예방은 뭐냐면은 설비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설비가 없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할 거예요. 그럼 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 설비라는 게 필요하죠. 그럼 이 생산 설비는 다 어디 들어있어요? 공장 안에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공장 부지가 있으면 공장을 지어서 공장 안에 생산 설비를 다 갖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공장을 처음에 지을 때부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생산 보존을 고려해가지고 짓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주면 우리가 생산 보존하기도 쉽고 고장도 잘 안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보존을 고려를 해서 짓는 거를 보존 예방이라 그래요. 자, 확실히 다르죠. 예방 보존하고 그냥 글자만 바꾼 게 아니고 의미가 다릅니다. 예방 보존은 설비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고장나지 않게끔 예방하는 보존인 거고, 보존 예방이란 것은 설비가 없는 상태에서 설비를 만들 때 처음부터 계획 단계에서부터 얘가 고장이 잘 안 나게끔 오랫동안 쓸 수 있게끔 고려해서 만들어낸다 라는 게 바로 보존 예방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잘 구분을 하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새로운 설비를 계획할 때에는 PM 생산 보존을 고려하여 제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생산 보존까지 고려해서 고장이 나지 않고 이게 신뢰성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존하기 쉽게끔 보존성이 좋다라는 거죠. 설비를 설계하거나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바로 보존 예방입니다. 자,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에서 잘 나오는 거는 예방 보존이니까 요거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줄여서 PM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갈로 4번에 보존 조직의 형태라고 해서 나오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요거는 이해만 하시면 문제 쉽게 풀 수가 있는 내용인데,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집중 보존이에요. 집중 보존.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줄 끝습니다. 보존 요원이 특정 관리자 밑에 상주하면서 보존 활동을 실시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 갈로에 보시면 보존 요원에게 집중된 방식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거 그냥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100% 같진 않은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사무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인력사무소라고 칩시다. 인력사무소. 예시를 드는 거예요. 이거라는 게 아니고 예시를 드는 겁니다. 그럼 인력사무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우리 새벽에 근로자분들이 이 사무소에 모이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각 현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설 현장이라든가 뭐 생산 공장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 A, B, C 현장이 있다면 오늘 A 현장에는 3명, B 현장에는 2명, C 현장에는 1명, 뭐 이런 식으로 인력을 필요 개수에 따라 나누어서 보내주는 형태죠. 그래서 파견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인력사무소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시에 이 보존에 있어서는 보존 요원을 어떻게 파견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견을 시켜줍니다. 뭐 A 현장, B 현장, C 현장이 있으면 여기에 전부 뭐예요? 보존 요원을 파견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A 현장에 야 오늘 2명 필요해. 그리고 B 현장에 오늘 1명 필요해. C 현장 오늘 C인데 그럼 0명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거를 뭐라고 하나? 가운데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집중 보전이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장단점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가요. 장점 보시면 인원 배치의 유연성이 있어요. 왜? 여긴 2명, 여긴 1명, 여긴 0명이라며 필요 개수에 맞게끔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동력의 유효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기 보존요원 2명 보냈는데 야 오늘 다시 일한대. 아 이거 참 진작에 잘 가르쳐 주던가. 여기 1명 더 필요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1명 빼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노동력의 유효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보전 설비 공구의 유효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당연한 거죠. 이 보존원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필요한 현장에 필요한 공구를 들고 갈 수도 있고 필요 없는 공구를 들고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전 설비 공구의 유효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 보시면 되고 단점은 뭐냐? 운전 부문과의 일체감이 좀 부족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한 현장에 같은 보존 요원이 들어간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계시는 근로자분들하고는 좀 낯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상호관계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날은 이 사람이 오고 어떤 날은 저 사람이 오니까 처음 보고는 누구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전 부문과의 일체감이 좀 부족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장 감독의 곤란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 이 C 현장에만 계속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이 현장의 특성을 알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전원이. 근데 계속 바뀌니까 현장 특성을 잘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 보니 현장 감독의 곤란성이 있고요. 그리고 일체감과 또 이 관련이 있죠. 일체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부분들, 뭐 근로자분들한테 뭔가 이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 부탁하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현장 감독의 곤란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장 왕복 시간이 증대되겠죠. 그렇죠.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이동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장 왕복 시간이 증대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보전 인력사무소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한 군데 모아서 이렇게 보내주는 형식이다. 요거 이해만 하시면 장단점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죠. 자, 그리고 넘어가 보시면 두 번째 지역보전이라고 해서 나오네요. 지역보전. 자, 그래서 이 지역보전은 말 그대로 지역에다가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줄 것입니다. 특정 지역에 분산 배치되어 보존 활동을 실시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A 현장이 있고 B 현장이 있고 C 현장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존원이 1번 보존원이 가고요. B 현장이 2번 보존원이 가고 C 현장에 3번 보존, 요 명수 아닙니다. 요렇게 하지 말고 이걸로 할까요?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A 현장에는 기업 보존원, B 현장에는 니은 보존원, C 현장에는 D급 보존원이 갔어요. 그러면 기역, 니은, D급 보존원이 이제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마다 보존원을 한 명씩 투입시키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는 뭐 여러 명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투입된 보존원이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기 서울이야. 여기는 대구야. 그다음 여기는 부산이야. 그럼 지역마다 보내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항상 요 지역에 상주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역 보전입니다. 자, 그렇다면 장점을 보시게 되면 운전 부문과의 일체감이 있어요. 왜? 계속 같은 지역, 같은 현장에 있을 테니까 일체감이 있죠. 그 다음에 현장 감독의 용이성이 있어요. 같은 현장에 있으니까 그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죠. 그리고 일체감도 좋으니까 뭔가 부탁하기도 좋아. 그 다음에 현장 왕복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머물고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단점은 뭐냐? 노동력의 유효 이용이 좀 곤란합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이 사람이 여기도 갔다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 이용은 좀 어렵다. 각 지역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인원 배치의 유연성이 좀 제약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 보존은 여기 2명, 여기 1명, 여기 3명 뭐 이렇게 보낼 수 있는데 이거는 각 지역에 보내놓으면은 이걸 좀 바꾸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존용 설비 공구의 중복 사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집중 보전 같은 경우는 여기 있던 공구를 이렇게 옮겨 쓸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한 공구를 또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얘들은 어때? 공구가 한번 투입되면은 거의 잘 안 바뀌겠죠. 그렇다 보니까 중복되어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 것들이 단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 이해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외울 게 하나도 없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부문 보전.
부문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부문 보전은 그냥 쉽게 말하면 부서별입니다. 부서별로 보전원을 투입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긋습니다. 각 부서별, 부문별로 보전 요원을 배치하여 보전 활동을 실시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로에 보시면 각 제조 부문의 감독자 밑에 보전 요원이 배치가 되는 거고요. 자, 이때 장점을 보게 되면 이 지역 보전하고 비슷해요. 지역 보전 뭔데요? 각 지역마다 이렇게 보내주기 때문에 거기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좀 친해질 수 있는 거고, 부문 보전도 마찬가지 부서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좀 친해질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장점을 보시면 운전 부문과의 일체감이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장 감독의 용이성이 있죠. 각 부서별로 들어가서 바뀌지 않을 테니까 그 현장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장 왕복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부서별로 들어가서 잘 안 바뀌어요. 자, 그럼 단점은 어떻게 되냐? 생산 우선에 의한 보전 경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지역 보전보다 부문 보전이 뭐예요? 부서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친밀도가 훨씬 더 좋아요. 그 말은 너무 친하다 보니까 생산 우선에 의한 보전 경시, 뭐 쉽게 말하면 부서장님이 야, 이거 좀 대충 넘어가자. 이거 대충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전 경시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전 경시가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두 번째, 보전 기술 향상의 곤란성이 초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깐깐하게 봐줘야 이 실력이 향상이 될 텐데, 뭐 대충 좀 넘어갑시다. 그럼 뭐 그러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실력 향상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전 기술 향상의 곤란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보전 책임의 분할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이렇게 봐주다가 책임 회피하는 거죠. 나 그렇게 하라는 소리 안 했는데 막 이렇게 책임 회피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단점들이 있을 수 있겠더라. 자, 그래서 집중 보전, 지역 보전, 부문 보전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에선 이런 것도 이제 장단점이 문제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네 번째 보시면은 절충 보전 해서 나오는데 요건 이제 요 세 가지를 좀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위 세 가지 집중 보전, 지역 보전, 부문 보전의 장점을 살려 만든 보전 방식. 그래서 세 가지를 모두 절충한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요 세 가지 있죠. 집중 보전, 지역 보전, 부문 보전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외울 건 없고 이해를 한번 정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설비 보전 업무라고 해서 나오는데 요건 좀 지우고 이어서 봅시다. 자, 그 다음 2번 설비 보전 업무 보겠습니다. 갈로 1번에 보시면 TPM이라고 해서 나와요. 그래서 영어로는 Total Preventive Maintenance라고 하는데 뭐 다르게는 종합적 생산 활동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다 같이 하자 이겁니다. 다 같이 직원이든 보전 요원이든 CEO든 상관없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서 문제를 0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바로 TPM입니다. 물론 직원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겠죠. 상여금을 준다던가 해가지고 동기부여를 해서 좀 자주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TPM이라 하는데 쭉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줄에 줄 긋습니다. 전원 참가 생산 보존 활동 다 같이 하자죠. 갈로 안에 종합적 생산 설비 보전 여기까지 줄 꺼주세요. 자, 그래서 종합적 생산 설비 보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자, 이러한 생산 시스템의 종합적인 효율화를 추구하여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로스 제로, 그래서 문제를 0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스 제로화를 달성하려는 생산 보전 PM 활동이다라는 건데, 자, 그 밑에 보시면 갈로 2번에 TPM의 기본 방침입니다. 자, 1번 전원 참가의 활동으로 고장, 불량, 재해를 제로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 제로, 불량 제로, 재해 제로를 지향한다. 이게 일종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자주 보전을 통한 자주 보전 능력의 향상과 활기찬 현장을 구축한다. 그래서 자주적으로 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물론 동기부여를 해야 됩니다. 누가 그냥 놔두면 잘 하진 않죠. 그래서 상여금을 준다던가 우리가 뭐 생산 보전 활동 효과가 크다면 상여금을 지급한다던가 수율이 높아지면 상여금을 지급하듯이 동기부여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보전 기술을 습득하고 설비에 강한 인재를 육성한다. 다르게 말하면 자주적인 인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생산성 높은 설비 상태를 유지하고 설비 보전이 잘 되니까 설비의 효율화를 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생산 보전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였어요? 제일 앞에 나왔었는데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려는 활동이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설비의 효율화를 꾀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밑에 갈로 3번에 보시면 TPM의 5가지 기본 활동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거 별표합니다. 줄 다 꺼주셔야 돼요. 1번부터 5번까지 줄 다 꺼주세요.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볼게요. 1번 프로젝트 팀에 의한 설비 효율화 개별 개선 활동. 그래서 어찌 보면 자주적인 인재를 많이 만들수록 이러한 효과가 커지겠죠. 그래서 개별 개선 활동까지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설비 운전 사용 부문의 자주 보존 활동. 요게 어찌 보면 가장 큰 목적이죠. 자주적인 인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3번에 설비 보존 부문의 계획 보존 활동. 계획하고 보존하는 거고요. 그 다음 4번에 운전자, 보전자의 기능. 그래서 운전자뿐 아니고 보전자까지 이러한 기능, 기술 향상, 교육훈련 활동. 교육훈련 활동을 함으로써 더욱더 자주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5번에 보시면 설비 계획 부문의 설비 초기 관리 체제 확립 활동. 요런 것들이 기본 활동이다. 5가지 기본 활동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은 자 이제 갈로 4번에 보시면 TPM 활동이라고 해서 3정 5행 활동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것도 별표를 좀 해줍니다. 그래서 3정 5행 활동 이 좀 적을 게 많기 때문에 크게 쓸게요. 그래서 3정, 3가지 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정량, 정품, 정위치죠. 정량, 정품, 정위치. 그리고 이거 3정을 다르게는 3R, 3R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정량이 라이트 퀀티티, 라이트 퀀티티 이렇게 부르고요. 그다음 정품이라는 게 라이트 프로덕트.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정위치라는 게 라이트 로케이션.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이트 전부 앞에 붙었죠. RRR이라고 해서 3R 또는 3정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퀀티티라는 거는 수량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라는 거는 제품을 나타내고 로케이션이라는 거는 장소를 나타내죠. 자 그래서 이거 다 뭡니까? 정량, 정량을 써라. 수량 알맞게끔. 그 다음 정품, 가급적이면 이 재료나 부품은 전부 정품을 써라 이 뜻이죠. 그 다음에 정위치라는 거는 사용한 공구는 제자리 둬라 요런 겁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나와요. 정량이라는 거는 정해진 양만큼 이용할 것. 그 다음 정품이라는 거는 규격에 맞는 재료나 부품을 사용할 것. 그 다음 정위치라는 거는 물품이나 공구를 사용한 후 항상 제자리에 놓을 것. 그래야지 이제 그 다음에 바로바로 쓸 수가 있을 테니까요. 자 이게 다 뭡니까? 우리 3정입니다. 3정. 3개의 정을 나타낸다. 우리는 3정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정량, 정품, 정위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5행은 뭐냐? 자 이거는 정리, 그리고 정돈, 또 청소, 청결, 습관화. 자, 요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5가지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5행이라고 해서 5가지 행동. 그래서 정리하고, 정돈하고, 청소하고, 청결히하고, 습관화해라. 요런 뜻인데, 다르게는 또 뭐라 부르느냐? OS라고도 불러요. 자, 그래서 요거 제가 일단 스펠링을 적어 드릴게요. SEIRI. 그리고 정돈이란 건 SEITON. 그 청소 SEISOU. 그다음 청결이라는 거는 SEIKETSU.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렇게 적어도. 그래서 SHITSUKE. 그래서 이게 영어 뜻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영어 뜻이 없어. 그래서 제가 다 찾아보니까 어원이 어디서 왔느냐? 요거를 어떻게 읽냐면 세이리, 세이톤, 그리고 세이소, 그리고 요게 세이캐치, 그리고 밑에 게 시치케. 그래서 이 쭉 읽어보면 어때요? 이거 뭐냐면은 일본어예요. 일본어. 일본어로 요렇게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라는 거 일본어로 세이리, 그 다음 정돈이라는 거 세이톤, 그 다음에 청소, 세이소, 청결, 세이케츠, 습관화를 시치케 요렇게 부른답니다. 일본에서는. 그거를 영어 발음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OS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거 필요 없죠. 뒤에 거. 우리는 이거 몰라도 됩니다. 우리 중요한 거 5행입니다. 그래서 3정 5행을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3정은 정량, 정품, 정위치, 3행은 행동이기 때문에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해라 라는 거죠. 더 뭐 사실상 이거
제가 설명할 거 없죠. 이 5가지 행동은. 이 5가지 좋은 행동을 습관화해라 이런 건데 그냥 쭉 읽어만 볼게요. 이제 기억의 정리라는 거는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여 불필요한 것을 없애는 것 정리해라. 그럼 정돈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필요할 때 꺼내어 쓸 수 있는 상태로 하는 것. 이 정의체에 놓으면 그런 게 가능하겠죠. 그럼 청소라는 거는 먼지를 닦아내고 그 밑에 숨어 있는 부분을 보기 쉽게 하는 것. 우리가 봐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럼 청결 정리정돈 청소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겁니다. 습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밑에 나오잖아요. 습관화 나오네요. 정해진 일을 올바르게 지키는 습관을 생활하는 것. 그래서 요 4가지 행동을 습관화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딴 거 없어요. 의미는 사실상 의미를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정량 써라, 정품 써라, 정의치 써라. 의미 제가 얘기 안 해드려도 알죠? 정리해라, 정돈해라, 청소해라, 청결하게 습관화해라.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종류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3정, 정량, 정품, 정의치 기억을 하시고요. 5행, 5가지 행동입니다. 정리정돈, 청소 알죠? 정리정돈, 청소를 청결히 습관화해라. 이거 뭐 그냥 쭉 단어를 만들어버리면 되죠. 정리정돈, 청소, 청결히 습관화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종류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외우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이해를 하는 부분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해를 한 번 정도 하고 넘어가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후에 기출문제 푸실 때 아주 수월하게 다가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